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합격했고, 초수생이고요. 저는 비사범대 교직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성악입니다. 저는 합격 수기를 그래도 자세하게 써서 제가 1차 준비했던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 말씀드리고, 그 뒤에 2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우선 제일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한 거는 교수님이 주시는 모든 문제를 3번씩 풀었던 게 저는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문제풀이반 문제만 가져왔어요. 근데 교수님이 정말 많은 문제를 주셔요. 정말 정말 많은 문제를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직접 제가 모의고사를 풀 때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교수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빨간색 펜으로 또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문제를 포스트잇 붙이면서 다시 풀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것이 저희가 어쨌든 쓰면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쓰니까 실제 시험 때도 썼던 게 손에 익어서 그냥 술술 써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스트레토가 답이 맞나요? 제가 채점을 안 해가지고 아무튼 스트레토라는 게 나왔는데 스트레토에 대해서 쓸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스트레토에 대해서 쓰는 거를 문제에서 여러 번 받고 그 문제당 3번씩 풀어봤으니까 그냥 술술 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모의고사랑 또 교수님 저희 학원에서 보는 교수님 모의고사랑 시험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교수님이 딱 전날에 올려주시는 자료를 정말 열심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메탈로폰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전날에 보긴 봤지만 그 부분을 달달 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림바를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오면서 오열을 했어요. 왜냐면 교수님이 정말 밥상 차려가지고 숟가락 떠서 입 앞에 내밀어 줬는데 제가 발로 차고 나온 거니까. 근데 그런 1, 2점이 너무 소중한 시험이니까 교수님 자료 다 충실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저는 반반 노트라는 거를 다른 합격자 선생님 수기에서 보고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문제에 대한 문제를 쓰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접어서 그 다음날 연습장에 인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서브노트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굳이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이걸 하면서 저 스스로 인출도 할 수 있었고 또 초수생들은 3월에서 7월까지 백지 인출은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되게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인출하는 거를 더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국악곡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양음악 전공이니까 국악곡을 보고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마 지금은 1, 2월이라 서양악보를 외우실 텐데 3월부터 가면 그냥 정간보가 나와요. 저희가 정간보를 보고 바로 여밀락 3장이다, 뭐 수제천 4장이다 이렇게 맞춰야 하는데 시험에서는 평가원에서 직접 이렇게 악보를 그려서 주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보는 악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선 그 곡에 대한 선율을 딴 뒤에 그 곡에다가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타면 취타의 아명이 만파 정식 지곡인데 부끄럽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취타 만파 정식 지곡 이렇게 붙인 뒤에 이건 아마 그래도 내청이 되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정간보를 보고 코 맞죠? 황태남 이러면 내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율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면 제가 붙였던 가사가 저절로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정악곡에 이름을 붙여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격 수기에 1차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 합격 수기에 더 자세히 질문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그래도 최종 컷보다 폭을 두고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차라고 생각해서 2차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뭔가 독창적인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서울의 뭐 학급의 분위기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라는 게 나왔는데 대부분은 아마 면접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뭐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물론 좋은 답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급 긍정나무 활동을 하겠다 얘기하고 조회 시간에 돌아가면서 학생 한 명에 대한 칭찬을 하고 그 칭찬을 적어서 게시판에 붙여 놓으면 학생들이 서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저만의 답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만의 활동을 만들고 거기에 뭐 나는 누구일까요? 뭐 배워서 남주기 이런 식으로 조금 특이한 이름을 가져다 붙였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조금 별거 아닌 활동도 좀 특별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만의 그런 활동 아니면 좀 새로운 방안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저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맞는 키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이제 2달 정도 준비하게 되는데 구상형 같은 경우는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다들 마지막에는 15분의 구상 시간을 주니까 구상형은 다 답변을 하는데 문제는 즉답형이랑 서울은 추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즉답형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문제를 딱 펴고 문제 읽고 즉답형 잠시 생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조금 생각한 뒤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바로 말하는 게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생각을 해도 2번째 말하다 3번째 거 까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는 키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뭐 여기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랜선약, 초록우산, 다중지원팀, 이학습터링크, 뭐 맞춤형 학습 컨설팅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맞는 키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즉답형이랑 추가 질문은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연습하고 준비했던 답변을 그 자리에서 뭐 말할지 고른 다음에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맞는 키를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 이 맞는 키가 필요하시다면 제 합격 수기에 댓글에 이메일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직관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에 뭐 내 교직관이랑 관련 지어서 말해라 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뭐 조력자, 교학상장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 진부할 수 있으니까 조금 특이한 단어로 조금 임팩트 있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같이 스터디했던 선생님은 이미 합격하셔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학과 선생님이었는데 화학에 관련된 물질을 얘기하면서 이 물질은 인간에게 필수적인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걔네한테 그런 물질이 되겠다. 제가 이 물질 이름은 몰라서 답변 드릴 수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특이한 단어를 만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업 시연을 말씀드리면 수업 시연은 무조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심사위원들이 가까이 계신데 판서할 때 빼고는 무조건 심사위원 거의 앞에서 했고 그냥 심사위원 분들도 엄청 지목을 했어요. 근데 진짜 째려보시고 정말 아무 반응도 안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런 거 할 때 쫄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되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희 엄마 아빠 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기 가서 저렇게 무서운 척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조금 웃겨요, 그분들이. 왜냐면 그분들도 좀 연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역할을 맡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좀 특이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민요를 하면 장구 치는 걸 가르치셔야 되는데, 장구를 칠 때 보통 선생님들이, 자, 조이개는 뭐 복판, 뭐 조이개 오른쪽이 더 넓게 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뭐 여러분 선생님이 조이게 놀 때는 생각하라고 한 음악 기호 있었는데 뭔지 생각나나요? 그래서 생각 안 나요? 선생님이 크레센도 생각하라고 했었죠. 크레센도는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우리 민수는 데크레센도네요. 돌려볼까요? 뭐 이런 거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저는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좀 농담 같은 거를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수업 시연을 연습할 때도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수업 시간 스터디원들은 되게 잘 웃어줘요. 까르르 까르르 웃어주는데 당일에는 정말 정적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호 외쳤을 때도 정말 정적이고 제가 그런 나름 웃기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뭘 했었냐면 저희가 작곡 수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 연결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뭐 발음 맞춤이나 받맞춤을 마지막 마디에 만들어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마디에는 뭐 작곡할 때 꼭 이거 생각하려고 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기억 안 나요? 가물가물하면 선생님이 힌트 줄게요. 이런 다음에 자 1번 오늘 아침 2번 맛있는 오이 무침 3번 마침 이랬는데 정말 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굴하지 마시고 우리 반 친구들 너무 즐겁게 3번이라고 해줬네요. 그럼 마침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정말 굴하지 말고 그분들은 다 연기하고 있는 거니까 더 재밌게 해주고 애들이랑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날 정말 5개념을 열심히 가르치고 왔어요. 뭐 현악사중주라고 얘기하고 뭐 그게 집시 악보였는데 대공이라고 얘기하고 뭐 현악사중주에 그저 더블 베이스 들어가죠 뭐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나와서 막 핸드폰 찾아보고 막 울었죠. 나 진짜 망했다. 왜냐면 어떻게 현악사중주를 음악 교사가 거기에 더블 베이스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신한은행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임용시험 보고 왔냐? 그래서 그렇다 이러니까 자기가 학교 교사다. 자기가 그래서 막 제가 저 진짜 5개념 가르치고 왔다 막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안 보고 상호작용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그리고 강의식 수업 안 하고 학생 중심 수업하는지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소수점 정도 깎였었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꼭 음악 선생님이 아니시고 뭐 화학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틀린 말을 해도 모르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당당 물론 틀린 개념을 가르치시면 안 되지만 애초에 그래도 너무 그런 거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가르치셨으면 좋겠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개인 편차가 되게 커서 조금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낀 점은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 국악 실력은 정말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피아노는 편차가 커도 국악은 약간 이제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고 옛날에는 뭐 쑥대머리나 육자배기 이런 게 와 어떻게 이걸 하나 싶었는데 이제 그런 거 정도는 노량진 사람들 다 기본으로 하는 느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국악은 어떻게든 식임새 살려서 열심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1차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요성 정도는 다 하고 그런 식임새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악을 조금 실력을 높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만약에 서울을 준비하신다면 1차 전에 꼭 정악곡을 뭐 가곡이랑 시조 정도만이라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정말 맨날 울었거든요. 1차 끝나고 하느라.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